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다이버전스 theorem인데, 다이버전스 theorem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발산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앞 강연에서 이제 배운 스톡스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면 S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면 S를 공면 S를 스무스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서피스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라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도메인이 여러분 이제 공면이 있어가지고 공면 안에 다른 구멍이 안 난 그런 공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쉽게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가면은 이제 이 S에 매개화를 해가지고 U가 R2에서 여러분 이제 평면에서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 혹시 복사해석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있으면 아마 심플리 커넥티드의 정의를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로 여러분 디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구멍이 안 뚫린 이런 디스크가 일종의 심플리 커넥티드고 디스크를 여러분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도 역시 심플리 커넥티드. 이제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면도 하나의 심플리 커넥티드예요. 여러분 구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가 있으면은 구 안에 구 위에 임의의 이러한 그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루프, 패스를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패스를 그려서 그것이 한 점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질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심플리 커넥티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스톡스 정리에서 우리 벡터 해석에서 여러분 심플리 커넥티드는 그냥 그러니까 공면 중에서 구멍이 안 뚫린 공면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구부려 놓으면 이게들이 다 심플리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리 요 파일을 매개화한 게 이제 S를 매개화한 게 파일이라고 한 겁니다. 요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앞 정리해서 똑같이 이렇게 매개화를 했다 합시다. X, Y, Z가 공면에 있는 점들은 X, Y, Z인데 걔는 이제 phi UV가 함수로 표현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면 S의 parameterization 매개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매개화한 것에 이제 여러분 그 두 번 편미분한 것들이 다 연속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앞 강연에서는 이 맵이 다 스무드 펑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잖아요. 스무드 펑션이면은 이제 파셜 데리베티브들이 다 연속이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네, 요거를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F가 U에서 R3를 가는 이제 벡터 함수입니다. F1, F2, F3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 F가 F1, F2, F3로 이제 여기시 F1, F2, F3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이제 좌표 각각의 FI를 이제 한번 편미분한 것들이 다 연속이라고 가정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스무스라 가정하면 이게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U라는 것은 이제 이 공면을 포함하는 이제 R3 오픈 세스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인 인테그랄 요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인테그랄 C 위에서의 이제 F1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죠. 복습할 때 dy f3의 dz 요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뭐랑 똑같으냐? 얘가 바로 컬 f에다가 내적 n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와 같다는 게 바로 스톡스 정리고요. 그래서 n은 뭐 공면에 대한 n의 방향은 앞에 다 설명해줬죠. 이제 그 곡선이 있으면은 곡선을 따라서 이제 내가 움직일 때 왼쪽 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머리 방향이 바로 n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예제를 많이 안 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예제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예제는 그냥 혼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는 예제를 설명을 해주면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습니다. z축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반지름 1인 원을 생각을 해요. yz 평면에서 반지름 원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까지 가는 패스에다가 요거 따라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요거를 C라고 놨습니다. C가 요 패스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놓고 F가 벡터 필드인데 Y, Z, X 이렇게 나왔을 때 F에다가 이제 라인 인테그랄 요거를 그대로 쓰면 이게 F1이죠. 이게 F1이고 얘가 F2고 얘가 F3니까 F1 dx, F2 dy, F3 dz. 네, 요거는 정확하게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것을 여러분 이제 스톡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푸느냐라는 겁니다. 그 스톡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하나 방법도 하고 내가 푸는 방법을 개선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라인 인테그랄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곡선을 4개화를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를 다 해놨습니다. 요것은 뭐 두 개의 어느 방법을 계산하든 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로서 한번 노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중요한 정리가 이제 발상 정리거든요. 다이버전스 띠어입니다. 이게 발상 정리입니다. 발상 정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의 하나를 할까요? 자, F라는 게 벡터 필드입니다. 좌표가 이제 F가 이제 F1, F2, F3 이렇게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이버전스 F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 이거를 읽을 때는 여러분 divergence of F 이렇게 읽어요. F의 다이버전스는 첫 번째 좌표를 x로 편미분하고 두 번째 좌표를 y로 편미분하고 세 번째 좌표를 이제 z를 편미분하는 겁니다. 자, 요게 정의예요. 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여러분 이제 그 물리적인 성질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주기를 하고요. 다이버전스 정리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오메가라는 것이 하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R3상에서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R3상에서 이게 도넛 형태의 도넛 형태 여러분 이제 빵집 가면은 도넛가 있죠. 도넛은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볼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이제 볼 같은 게 있으면 빵 같은 거 이런 건 다 심플리 커넥티드고 이제 이게 도넛스 이렇게 핸들 손잡이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면 여러분 컵 같은 게 있죠. 컵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죠. 이런 게 심플리 커넥티드가 안 되고 여러분 밥그릇 같은 경우는 어때? 밥그릇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라믹이나 이런 경우는 손잡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심플리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경계면이 바로 오메가 바운더리인데요. 이제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스무스 서피스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F가 이제 서피스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고 역시 한번 편미분한 것들이 다 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 뭘 생각하면 돼요? 도메인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도메인이 있다 그래봐요. 이렇게 이제 영역 이렇게 이제 일종 여러분 감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드러운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감자가 있으면 이 영역이 이제 솔리드 도메인이 얘가 다 솔리드 그러면 속이 꽉 찬 게 오메가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오메가의 바운더리인데 이 바운더리가 바로 이제 곡면 S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또 뭘 해줘야 되느냐? 곡면에서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 얘를 이쪽 수직인 벡터들이 다 있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단위 벡터입니다. 얘가 outward normal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outward 바깥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
outward normal vector normal to the surface. 그러니까 outward normal vec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곡면 위에서의 f 내적 여러분 여기 surface integral이죠. 요 surface integral 요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발산 정리가 바로 뭐냐? 요 이 곡면 위에서의 적분값이 이 곡면에서 적분값이 뭐랑 똑같으냐? 이 곡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솔리드 도메인 오메가 위에서의 다이버전스 F의 삼중적분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 계산을 하려면은 전체에서의 이 솔리드 도메인에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서 삼중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증명은 일단 여기 발산 정리 증명은 이제 제가 일단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라는 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제 다음 예제가 바로 뭐냐? F가 벡터 필드가 3x, 4y, -5z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각각의 이제 3x, 4y, 5z는 여러분 폴리노미얼이니까 다 미분 가능하죠. 원분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도 다 연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산 정리의 F 조건을 다 그대로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를 반지름이 A인 구면이라고 합시다. 구면, 반지름 A, 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구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와 같이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A인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계산을 하느냐? 얘를 계산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요거를 계산하라. F 내적 ND의 surface integral을 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surface integral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이제 그 발산 정리를 적용할 때는 이 곡면에 경계면이 없습니다. 공같이 다 붙어져 있어요. 여기 곡면 이게 설피스 같은 경우는 설피스의 이 구면에 경계면이 없죠. 경계면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곡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꼬끌 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곡면 S라 놓으면은 요 부분이 바로 곡선이 나오는 거죠. 얘가 바로 S의 경계면이죠. 얘가 바로 S의 경계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산 정리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경우는 발산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 같은 경우는 구나 여러분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곡면을 S라 놓으면 S에 대한 경계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만 우리는 발산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발산 정리 이용하면 안 되고 발산 정리는 이제 그 곡면에 이제 바운더리 경계가 없는 경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말 그대로 이 곡면이 이제 S고 꽉 찬 볼 B 그죠? 꽉 찬 영역이 바로 이제 뭐라고 놓을까요? 꽉 찬 영역을 이제 볼이라고 오메가로 놓읍시다. 네, 꽉 찬 영역을 오메가로 놓읍시다. 그래서 오메가를 요 안에 꽉 찬 볼 여기가 바로 이제 x, y, z를 모아놓은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바운더리가 바로 이제 곡면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산 정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F가 이거일 때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면은 첫 번째를 X로 편미분하면은 얼마? 3, 그죠? 두 번째 좌표를 Y를 편미분하면은 4, 세 번째 좌표를 Z로 편미분 -5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산 정리를 사용해요. 여기 바로 이제 요게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고요.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F 내적 ND에서 요거 서피스 인테그랄은 다이버전스 F의 전체 출입 인테그랄이랑 똑같은 거고
다이버전스 F를 계산했더니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F를 계산했더니 2였습니다. 여기 2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상수니까 앞부분을 이 앞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여기 상수니까 얘가 앞으로 가고, 그래 여기는 이제 2에다가 트리플 인테그랄에 1의 dv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요 족보는 정확히 뭐냐면 오메가의 볼륨이랑 부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A인 꽉 찬 구의 볼의 부피가 바로 3분의 4 파이 A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부피가 여기 봐 얘가 바로 3분의 4 파이 A 삼승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트리플 인테그랄 후비니 정리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이제 반지름이 A인 꽉 찬 구의 볼의 이제 부피를 알면은 여기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는 얘를 이제 매개화를 트리플 인테그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산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 D가 S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D가 이게 박스죠. 꽉 찬 박스가 D인데 D의 표면 이렇게 여러분 직육면체의 양 사이드가 바로 이제 서피스입니다. 네, 서피스. 여기 서피스가 바로 D의 바운더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발산 정리를 사용하려면 항상 n의 방향은 다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게 바로 n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발산 정리를 사용을 해볼까요? 그 F가 이거니까 요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이버전스 F 계산을 하면 2x 요거 y를 미분한 거니까 더하기 4 xz가 되는 거죠. 요거를 z를 미분하면은 이제 2x가 나오는 거고요. 요게 바로 다이버전스 F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산 정리를 바로 이용을 할까요? 이제 다이버전스 F는 이거 계산된 거고, 요것은 발산 정리에 의해서 D 위에서의 다이버전스 F가 되고, 다이버전스 F 계산한 거는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앞전 퀴즈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이거 3중 적분의 계산할 때는 항상 뭐가 사용된다고? 후비니 정리가 사용됩니다. 후비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분을 이제 x로 적분한 후에 그다음 y로 적분하고 z로 적분하고 순서대로 안쪽부터 적분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요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 계산은 34 더하기 2의 3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앞부분에서 트리플 인테그랄의 후비니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요 발산 정리에서 요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비니 정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예제에서 두 번째 예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서피스 인테그랄을 직접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면에서 이제 서피스에서 다 분리시켜서 여러분 다 계산을 몇 개를 해야 돼요? 6개를 따로 해야 되겠죠. 정의대로 서피스 인테그랄을 한다면은 6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두 번째 예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풀 수가 없는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한번 딱 알아두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시험 문제 항상 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밑줄을 안 껐네요. 자,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내야 되는데 안 했네. 자, 문제가 바로 뭐냐? 자, 공면이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인데 타원에서 이제 뭡니까?
Z가 1보다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대충 타원을 이렇게 그렇게 그려 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과 이렇게 타원을 그렸는데 물론 얘가 원은 아니에요. 찌그러진 겁니다. 또 타원이고 이 전체를 엘립소이드라고 부릅니다. 곡면. 그러면은 Z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윗부분 이렇게 빵 모자 위쪽에 있는 요 윗부분만 이제 곡면인 거죠. 확 트인 겁니다. 여러분 럭비볼 생각을 하면 럭비볼을 Z 위쪽을 딱 자르면은 여러 오목한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곡면이 S입니다.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안쪽은 비어 있어요. 아래쪽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곡면 위에서 뭘 계산을 하느냐? 루트 9x 제곱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z 제곱에다가 분자에는 6x 제곱 z 2y 2z sin x 마이너스 z 3성 이거를 곡면에서의 곡면 설피스 인테그랄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못 해본 학생들은 이건 못 풀어요. 아무리. 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선은 이 S 위에서의 이제 그 노멀 벡터를 생각을 해요. n의 아웃워드 노멀 벡터 위쪽으로 향하는 바깥으로 하는 이 노멀 벡터를 n이라고 놓으면은 n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n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방정식이 이게 바로 뭡니까? 요게 타원 엘립스 일종의 이제 타원이죠. 타원 형태. 완전 타원도 아니지만은 엘립소이드라고 부릅니다. 엘립소이드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수직인 방향이 어떻게 이 점을 x, y, z로 놓으면 이쪽에 수직인 방향이 벡터 방향을 구해야 됩니다. 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f의 xy z를 이제 3x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으로 놓으면은 요 함수의 레벨셋이 바로 이거 나오죠. 맞나요? 이거의 레벨셋입니다. 레벨셋. 요 f를 이렇게 함수로 놓으면 이거의 레벨셋이에요. 그러면 1학기 때 저 앞부분 초창기에 배운 내용에서 레벨셋이 되면은 여기 그라디언트 f를 계산하면은 그라디언트 f는 레벨셋이랑 수직입니다. 그라디언트 f는 레벨셋이랑 수직입니다. 레벨셋과 수직.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그라디언트 라그랑제 멀티플라이 생각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라디언트 f는 레벨 서피스 레벨셋이랑 수직 방향이랑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f니까 f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좌표를 x로 미분하니까 6x 맞나요? y로 미분하면은 4y 그죠? z로 미분하면 2z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로 묶어내면은 3x 더하 2y, z 얘가 바로 이제 이게 바깥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얘가 곡면이라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여기 있는 점을 x, y, z로 놓으면은 요 수직 방향이 바로 그라디언트 f 방향이거든요. 그라디언트 f 단위 벡터니까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f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바로 n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n 벡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라디언트 f의 크기에다가 그라디언트 f를 나눠준 거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SVS의 n 벡터가 바로 그 노멀 벡터가 바로 얘가 나옵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S1이라는 이제 곡면을 내가 하나 첨가를 할 겁니다. S1이 바로 뭐냐면은 그 꽃갈모자의 밑에 받치고 있는 요 부분. 요 밑에 보면은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여기 타원이 하나 있죠. 요 아래쪽 막혀 있는 타원. 그 막혀 있는 타원을 S1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S랑 자 그러면은 S랑 유니온 S1 해보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꽉 막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이제
얘를 꽉 막혀 있는 곡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가지고 요 곡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발산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 S1 곡면에서는 여기 수직인 게 바로 뭡니까? 0, 0, 여기서는 이 n 방향이 0,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얘는 타원 아래쪽 이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0, 0,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쪽 표면에서는 n 벡터가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면 됩니다. 요 위쪽에서는 n 방향이 이거고 요 아래쪽 S1에서는 n 방향이 0, 0,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그래서 이제 오메가를 이 S랑 S1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인 영적을 이제 오메가로 놓읍시다. 오메가로 놓고 그 다음에 뭘 계산을 하느냐? 자, 일단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한 것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문제 주어진 건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모에다가 요게 바로 n 방향이죠. n. 요게 바로 이게 노말 방향입니다. S상에서는. 그다음에 nds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 분모가 나오는데 이 분모가 바로 여기 n이 되려면은 여기 요 곱하기에서 여러분들은 3x, 2y, z에다가 요거 앞에를 내적을 해주면은 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요거로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별 어렵지 않고요. 요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3x, 2y, z 놔두고 어떻게 내적하면 되겠는지만 여러분 살펴보면 되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요 적분이 이제 그러면 이 적분값이 우리가 구하자 하는 적분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요거를 f로 넣으면은 곡면 S 위에서의 f랑 요거랑 내적 nds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f를 요렇게 놓으면 요거를 f로 놓으면은 f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S 위에서의 f 내적 nds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하면은 S랑 S1이랑 유니온 하면은 그것에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이제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F.NDS는 이제 다이버전스 F의 다이버전스. 요게 바로 다이버전스 디어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발산 정리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F가 이거니까 이거 다이버전스 계산을 해봅시다. X로 편미분하고 요거를 Y를 편미분하면 0이죠. 요거 X를 편미분하면은 2Z가 나오죠. 요거 Z를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Z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하면 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내용이 바로 뭐냐? 요것을 계산을 하면은 0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얻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로 분리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 S 위에서의 F 내적 NDS고 더하기 S1에서의 F 내적 NDS 있고 0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요거의 적분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S1에서의 노멀 벡터는 0,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F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집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F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F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1에서는 이제 Z가 1이 되는 거죠. 왜? S1이 Z가 1인 경우니까. 그다음 밑부분은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F를 계산하면은 F가 바로 뭐가 되느냐? EXZ 2의 Z sin X 마이너스 Z 제곱이 되는데 여기 F인데 자 S2에서는 Z 값이 다 1이죠. Z에서 1 집어넣어봐요. F니까 Z 대신 1 집어넣고 Z 대신 1 집어넣고 F에다가 그럼 2에 Z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x 그 다음에 z 대신 1 집어넣으면은 2의 sin x z 대신에 1 집어넣고 1 집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n이 바로 0,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f랑 n이랑 내적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이 나오지.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니까 1이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볼까? 그럼 요거 마이너스 그대로 남고 요렇게 S1에서의 1 ds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S1에 이제 그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S1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S1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타원의 면적 이게 타원이잖아요. 여기 타원의 방정식이죠. Z가 1 타원인데 여기 쓰면은 요거를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3의 제곱에 y제곱이 1보다 작은 거나 같은 거죠. 이게 바로 타원이죠. 타원이 나와서 이제 이게 장축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여기가 루트 2분의 3 그래서 이러한 타원 형태가 나옵니다. 타원이 나오고 이게 물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 면적이라 이 부분 면적 다 똑같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면적만 구해가지고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서 4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여러분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x가 요 부분을 여러분 이제 이중적분에 여기서 여러분 얘가 이중적분에서 그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x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면은 이 라인을 x가 주어지면은 y 값이 0에서 2까지 있죠. 그거를 풀면은 자, 요것을 y에 관해서 풀어 봅시다. y에 관해서 풀면은 이제 3x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3y에 대해서 풀면은 y의 제곱은 3의 1 빼기 x 제곱이 되고 그죠? 나누기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y가 루트 이제 2분의 3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0에서 x가 주 0에서 요 높이가 바로 루트 2분의 3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주어지면은 y의 범위가 0에서 이제 루트 2분의 3의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분을 쓰면은 x 4배 이 부분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x로 적분하고 안쪽에서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파이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출 문제 봐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벡터 해석의 전 이제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우리 다음 강연에서는 이제 여러분 퀴즈 1차, 2차, 3차, 4차, 6차 퀴즈를 제가 풀어서 동영상에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또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는 이제 퀴즈 문제 그 다음에 제가 강연하실 때 나오는 그 예제 문제 그 다음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그 8주차 9주차부터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면 됩니다. 왜냐? 그 앞전에 올려준 것도 제가 다시 복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복습을 안 한 부분은 여러분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그 앞전에 맨 처음에 2점 2, 3자 중에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해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편미분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용을 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꼭 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뒤쪽에 적분 서피스 인테그랄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동영상 강의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